엄마, 저희 바빠서요. 그냥 현관에 놓고 가세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김덕분 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반찬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근에 있었던 일들 때문인지 김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문득 그때 그 장면이 다시금 김 씨의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제 그만이야. 너희 아이 너희가 키워. 놀러 갈 때도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니라는 말이다. 너네 내가 니들 애 봐주는 게 당연해진 거지? 뼈 빠지게 일하고 힘들어도 니들 앞길을 위해 참고 도와줬더니 고마운 줄은 아는 거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이러시지 말고요. 하던 대로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참 나도 나다.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도 이제 와서 깨달은 나도 참 답이 없어. 너희에게 난 그저 공짜로 애 맡아주고 집안일 해주는 보모일 뿐인데 말이다. 나는 내가 그래도 집안 어른이니까 뭐 니들한테 부모나 그런 보호자 뭐 그런 거라도 되는지 크게 착각했구나. 싸가지도 바가지 그냥 말도 없이 애만 툭 놓고 가도 주변에서 니들 욕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니들 감싸주기도 하고 내가 전부 이해했는데 이게 습관이 됐네. 아주 망나니가 됐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손주 좀 봐주시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인가요? 그냥 밥 한 끼 차려주시면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럼 너넨 왜 그걸 못해서 나한테 이렇게 빌빌거리니? 니들이 못해서가 아니야.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니들 둘째 생겨도 맡길 생각? 추호도 말아라. 이제 못 봐줘. 아니, 안 봐줘. 둘이든 셋이든 뭐든 너희가 키워라. 그게 부모다. 어머니, 제 친정이 멀잖아요. 애들 좀 부탁드릴 곳이 어머니 하나뿐인데 이러시면 저희는 너무 서운해요. 저희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어이구, 나도 서운하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끔 가도 불편해하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여놓고 필요할 때만 부모 찾니? 나도 애 맡아보면 힘들고 불편해. 어쩜 지 부모 닮아서인가?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니?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69세가 되신 김덕분 씨입니다. 김덕분 씨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지만 최근 아들놈과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가 마치 택배 상자 맡기듯 손자를 덥석덥석 맡기고 지들끼리 놀러 다니는 통에 일상이 무너지고 몸살이 그칠 일이 없어 어찌해야 할지 화도 나고 고민이 들어 시청자분들의 조언과 지혜의 댓글을 구하고자 저희 실버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함께 들어보시고 김덕분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생각나시거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사연자분과 저희 실버 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지혜로우신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함께 시청해 보시고 시청자분의 지혜로운 고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사는 김덕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 내외랑 가까이 사시나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지내시나요? 저희는 아들 내외가 행복주택이니 뭐니 나름 자기들끼리 알아보고서는 저희 집 근처 좋은 곳에 자리가 났다며 들어와 있어서 무척이나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도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어 신이 나서 그랬던지 저를 데리고 요즘 유행하는 캠핑이다 뭐다 자주 다니기도 하고 서로의 집 가운데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함께 장도 보고 거의 매일을 그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들 며느리가 저희 손주를 갖게 되고 늠름한 사내아이 손자를 안겨주었을 때는 참 기뻤어요.
정말 매일이 이렇게만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했죠. 민지야, 어때? 맛있지? 우와, 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래, 많이 먹고 싸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괜히 손에 물 묻히지 말고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늦은 나이에 손주를 가진 며느리 민지에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사도 자주 챙겨주었고 때마다 늘 좋은 재료들로 반찬도 해다 나르고 그랬죠. 그렇게 정성을 들인 덕일까요? 우리 손자 서아는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손주 서아가 태어난 후 며느리 민지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내외는 육아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부쩍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팔걷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를 돕고자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점차 이런 도움이 며느리 민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졌던 것일까요? 미묘하게 저를 불편해하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벌써 수십 년 전이네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처럼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덕분아,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빨리 가보지 않고 뭐하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아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겨우 잠들었다 싶었는데 또다시 울음을 터뜨린 아기를 안고 달래보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식으로 안아서야 애가 어떻게 조용해지겠니? 이리 줘봐.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와 아기를 뺐다시피 안아갔습니다. 저는 저희 무능함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아직 서툴러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빨리 배워. 시집 와서 애 하나 제대로 못 본다고 소문나면 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비난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부터 밤늦게 설거지를 마무리할 때까지 모든 순간이 시험되었습니다. 이게 뭐니? 밥이 이렇게 설익으면 어떻게 먹니? 아이고, 빨래를 이렇게 헹구면 어떡하니? 다시 해. 애 기저귀 갈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엉덩이에 열이 나면 어쩌려고 그래. 매일 같이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꾸중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 있을지 밤마다 생각해 보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큰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틀리네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네가 노력을 해? 그게 노력이니? 내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 말에 저는 그 당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그야말로 얼음장 그 자체였어요. 울기는 네가 뭘 잘했다고. 질질 짜니?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더 열심히 해. 내 아들을 위해서. 그저 시어머니 입장에서 저는 아들의 대를 이을 손자를 낳고 잘 기르는 도구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토록 머리털 다 빠지게 모질게 시집 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제 며느리에게 그런 시댁 살림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좋은 의도로 최선을 다해 며느리를 챙겨줬어요. 주변에서는 오히려 너처럼 며느리 모시고 사는 시엄마가 어디 있냐 라고 말하며 최고의 시어머니라고 얘기해 줬는걸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민지네 집을 찾아갔어요. 민지야, 일어났니?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 라고 외치며 문을 두드렸죠. 민지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문을 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제 미역국 해놨는데. 민지가 말했어요. 저는 아이고, 내가 끓인 게 더 맛있을 거야. 어서 먹어봐. 라고 말했죠.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민지가 속으로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노력과 정성이 민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점점 더 무뚝뚝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됐죠. 그래서 아들 준서에게 물어봤어요. 준서야, 민지가 요즘 왜 그러니? 내가 뭘 잘못했나? 준서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민지가 요즘 좀 지친 것 같아요. 육아가 생각보다 힘들대요. 저는 그래서 내가 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민지에게 좀 시간을 주는 게 어떨까요? 가끔은 둘이서만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순간 서운했어요. 제 노력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민지의 집에 갔을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민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는 매일 오셔서 이것저것 하시는데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제 행동이 오히려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민지에게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매일 가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가더라도 짧게 들르는 정도로 바꿨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꼈어요. 민지도 자신감을 되찾는 것 같고 제 방문을 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요?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거든요. 혹시 며칠만 서아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알고 보니 서아를 낳고 며느리 민지가 우울감이 심하게 생겼고 산후 감정 조절이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무척 놀랬습니다. 그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이후 민지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2년 넘게 휴가 때 여행도 제대로 못 가서요. 그리고 저희 결혼기념일도 다가와서 서아를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애가 있으면 모든 아기 중심으로 해야 하니까요. 며느리도 아기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을 테고 요즘은 일까지 하니 제대로 쉬지도 못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알았다고 했죠. 그래, 알았어. 하루 봐주면 돼? 아, 2박 3일인데요. 그래, 알았으니까 데리고 와.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니 제가 승낙하자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끊으며 피식 웃었어요. 서아를 맡기고 간 아들은 자꾸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아 잘 있어요? 그래, 잘 있어. 밥도 먹였고, 이제 씻기고 재울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놀아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좀 헤맸어요. 애를 돌본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아들을 키워본 엄마잖아요. 금세 적응했죠.
아들 내외가 돌아와 서아를 데리러 왔을 때 안 힘드셨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힘들긴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서아가 너무 활발해서 뒷공무니를 계속 쫓아다녀야 했고 새끼 밥 차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편히 쉬었을 거 생각하니 뿌듯하더라고요. 잘 놀다 왔어? 네, 모처럼 오랜만에 해방된 것 같아요. 그래, 가끔 이렇게 봐줄 테니까 휴일에 놀러도 갔다 오고 해. 제가 그 말을 한 게 화근이었나 봐요. 그 뒤로 시도 때도 없이 서아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기간도 길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서아를 안고 들어왔어요. 아, 어머니 주무시고 계셨어요? 새벽에 잠을 좀 설쳐서.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더라고요. 아, 서아 아빠가 그냥 들어가서 서아놓고 오면 된다고 하길래요. 솔직히 저는 어이가 없고 무척이나 황당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무슨 택배 상자도 아니고 마치 반품 상자 경비실에 맡기듯이 아이를 지나가던 길에 시엄마네 집에 툭 맡기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 그럼 가볼게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그냥 간다고. 서하는 언제 데리고 가려고? 이따가 서아 아빠가 연락 드릴 거예요. 저는 좀 급해서 가볼게요. 쉬세요. 그렇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벙쪘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정말 제가 봐줄 수 없는 날이 왔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그 소리가 너무 싫더라고요. 아니, 연락 좀 하고 오라니까. 엄마 오늘 모임에서 야유회 간다고 했잖아.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언제요? 지난번에 말했잖아. 엄마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니? 어찌 된 게 너는? 엄마, 잠깐만요. 저희 지금 급해서 서아놓고 바로 나가봐야 해요. 카톡 남겨주실 수 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 애 봐달라고 놓고 나가는 것도 무시당하는 기분이라서 무척이나 화가 나는데 잔소리를 카톡으로 해달라는 건 도대체 무슨 태도인가요? 제가 자식을 잘못 기른 거죠. 제 업보라고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났어요. 너희 놀러 가는 거면 애를 좀 데리고 다녀라. 이제 클 만큼 컸는데 왜 맡기고 너희만 다니는 거야?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애 맡기는 시설이 요새 너무 비싸요, 엄마. 이해 좀 해줘요.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애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편한 것만 찾아. 나도 시간 날 때 봐준다고 한 거였잖아. 그런데 요즘 너희들 보면 애는 내가 다 키우는 것 같아. 아, 알았어요. 진짜 그것도 이해 못 해줘요? 됐어요. 결국 아들도 화를 내며 서아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뛰고 화가 났어요. 오히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났습니다. 제 집에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인가요? 역시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을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어요. 황혼유가다 뭐다 자주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자식들이랑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해야지. 너무 자식 챙기고 품 안에 두고 살아도 안 좋아. 배은망덕하다고 뭐라 욕하기 전에 애초에 부모 손 귀한 줄 알게끔 해야 한다니까. 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 주변에 온갖 있는 척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제 자식에게 당하는 꼴을 보면 얼마나 주변에서 저를 손가락질할까요? 속상하고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내일 아침 일찍 서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잡혔거든요. 그때 그렇게 짜증을 왕창 내고 가더니 뻔뻔하게 또 애를 맡기게? 엄마 죄송해요. 그때는 저도 그냥 욱해서 그랬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번만 좀 부탁드려요, 엄마. 아들의 사과에 부모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또 못 이기는 척 져주는 게 일상이죠. 그래도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름 즐거운 일이었으니 괜찮았습니다. 어릴 적 시어머니 아래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느라 제대로 기억에 남기지도 못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다시 보는 듯한 기분도 들고 말입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알았다. 데려오거라. 몇 시에 데려다 놓을 거니? 아, 사실 지금 데려다 드리려고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갑자기 아이를 맡기겠다니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준서야, 이렇게 갑자기 애를 맡기면 어떡하니? 나도 일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1시간 후 잠옷 차림의 서아가 저희 집에 도착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척이나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손주 서아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아들 준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서하는 언제 데려가니? 아, 죄송해요, 어머니. 회의가 길어져서 저녁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을 때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럴 거면 왜 나한테 맡기는 거니? 너희가 책임져야 할 일을 왜 나한테 미루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맡기지 마라. 나도 내 삶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정말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몇 주 후 제 생일날 아들 내외가 축하한다며 찾아왔어요. 잠시나마 화해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지가 꺼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다음 주에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데 일주일만 서아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들 내외를 바라봤어요. 너희 둘 다 가는 거니? 준서가 대답했어요. 네, 회사에서 주는 포상 여행이에요. 둘 다 가야 해서요.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니?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애를 맡기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을 맡기겠다고? 더더군다나 내 생일날 이런 말을 하다니. 너희 정말 날 뭘로 보는 거야? 됐어. 이제 알겠다. 나는 그저 너희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구나.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아빠가 원망스러워진다. 이 밥도 먹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정리하고 이만 가봐라.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이 계속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와 저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어요. 서로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죠. 한 달 후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 민지를 마주쳤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지냈다. 너희는 여행 잘 다녀왔니? 아, 저희가 결국 여행을 못 갔어요. 서아 때문에? 그래? 내가 안 봐줘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민지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너희 둘 다 이제 어른이잖아.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지. 집으로 돌아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가 미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아가 보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그만큼 흔들리지 말자. 내 삶을 살아야 해.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 준서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솔직히 마음은 좀 편했어요. 주말에 몸도 한결 가벼웠고요. 하지만 그 편안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마 준서와 민지도 편안함을 맛보고 나니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준서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지난번에 죄송해요. 제가 감정이 과했어요. 예약해둔 게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 그랬나 봐요. 이미 네 엄마 마음 다 썩어 문드러진 다음에 그렇게 사과하면 내가 덥석 사과를 받아들여야 하니?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사과하는 아들에게 저도 화풀이를 해버리고 말았죠. 솔직히 제가 겪었던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꼭 제대로 연락하고 갈게요. 자주 맡기지도 않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지막으로 성의를 보이기로 했어요. 자주 맡기지 않고 올 때는 연락한다고 약속했으니 그 말만 지켜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주에는 준서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2주쯤 지났을 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요. 이번 주에 서화 한 번만 봐줄 수 있으세요? 금요일 밤에 맡기고 토요일 오후에 데리러 갈게요. 그래, 알았다. 회사에 일이 있다는데 별 수 있니? 그러면 금요일에 퇴근해서 바로 서화 데리고 갈게요. 마침 주말에 일정도 없었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준서가 서아를 데리고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서아였죠. 저는 그럼 가볼게요. 그래, 무슨 큰일 생긴 건 아니지? 제가 서아를 받으며 물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서화 엄마도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요. 알았다. 준서는 현관에서 곧바로 나가버렸어요. 서하야, 오늘은 이 할미랑 놀자. 저는 손주 서아랑 놀이터 구경이라도 갈까 싶어서 아들을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준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도 잘 됐지. 애 맡길 데도 없어서 좀 힘들어. 그리고 둘째도 생겼으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엄마랑 멀어져서 좋을 거 없잖아. 비위 좀 맞추자. 나 이제 출발해. 집으로 갈게. 짐 다 쌌지? 응. 일단 내일 데리러 온다고 말했는데 내일 다시 전화해서 일정이 늦어진다고 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급한 회사 일은 거짓말이었고 아들과 며느리 둘이서 놀러 갈 계획이었는데 손주 녀석을 저한테 떠맡기고 간 것이었어요. 그간의 시간들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아들 내외에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도대체 자기 새끼들도 이렇게 내팽개칠 정도면 얼마나 무책임한 부모인가 싶어서요. 저는 바로 손주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아들 준서의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민지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여기 네 아들 데리고 가라. 서아를 민지 품에 안겼어요. 손주 서아한테는 미안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준서가 내렸어요. 엄마, 뭐해요? 왜 여기 계세요? 준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이야. 너희 아이 너희가 키워. 놀러 갈 때도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니라는 말이다. 너네 내가 니들 애 봐주는 게 당연해진 거지? 뼈 빠지게 일하고 힘들어도 니들 앞길을 위해 참고 도와줬더니 고마운 줄은 아는 거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이러시지 말고요. 하던 대로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참 나도 나다.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도 이제 와서 깨달은 나도 참 답이 없어. 너희에게 난 그저 공짜로 애 맡아주고 집안일 해주는 보모일 뿐인데 말이다. 나는 내가 그래도 집안 어른이니까 뭐 니들한테 부모나 그런 보호자 뭐 그런 거라도 되는지 크게 착각했구나.
싸가지도 바가지 그냥 말도 없이 애만 툭 놓고 가도 주변에서 니들 욕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니들 감싸주기도 하고 내가 전부 이해했는데 이게 습관이 됐네. 아주 망나니가 됐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손주 좀 봐주시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인가요? 그냥 밥 한 끼 차려주시면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럼 너넨 왜 그걸 못해서 나한테 이렇게 빌빌거리니? 니들이 못해서가 아니야.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니들 둘째 생겨도 맡길 생각. 추호도 말아라. 이제 못 봐줘. 아니, 안 봐줘. 둘이든 셋이든 뭐든 너희가 키워라. 그게 부모다. 어머니, 제 친정이 멀잖아요. 애들 좀 부탁드릴 곳이 어머니 하나뿐인데 이러시면 저희는 너무 서운해요. 저희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어이구, 나도 서운하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끔 가도 불편해하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여놓고 필요할 때만 부모 찾니? 나도 애 맡아보면 힘들고 불편해. 어쩜 지 부모 닮아서인가?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니?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됐다. 앞으로는 필요한 일만 보고 가까워도 왕래하지 말자꾸나. 못난 엄마라 미안하다. 응? 알았지? 저는 일부러 심통맞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휙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를 잡으려고 부랴부랴 나온 아들의 손도 모두 뿌리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 메시지도 왔지만 받지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날 잠깐이지만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참 푹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들 며느리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연락을 끊자 이거 내가 아들 내외에게 너무 못되게 구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이 문제로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다 보니 도무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판단력이 흐려져 마음이 어지럽고 어려워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사연 적어 보내봅니다. 여러분, 저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부디 댓글로 고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거나 지혜로운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